자, 해봅시다. 이제 35번 할 차례입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 많이 왔어. 이제 35번까지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은 여기 of라는 말을 뭐뭐 중에서라고 할 거야. 그래서 모든 인간의 감정들 중에서 None is trickier or more elusive than envy. envy는 질투인 거 알지? 요건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자, 요런 거 한번 보자. elusive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나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 다시 쓸게. 스펠링이 너무 안 예쁘다. 일루드. 요 단어를 나는 이렇게 빠져나가다. 내가 뭔가 이렇게 잡고 싶은데 손가락 사이로 막 빠져나가. 요런 단어라고 알고 있단 말이야. 해석지에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이라고 써 있어. 요 elusive라는 단어가. 근데 기본적으로는 뭔가 잘 안 잡힌다. 잡으려 그래도 빠져나간다. 요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동사를 형용사로 썼지. 그 다음에 tricky. 요거는 원래 요거였겠지. tricky. 까다로운이란 뜻이야. 까다로운. 자, 해석을 좀 제대로 해보면은 그 어느 것도 질투보다 더 까다롭거나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얘가 제일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자, 요거는 내가 이렇게만 설명하고 다 적지는 않을게. 요 문장을 보면은 질투보다 더 까다롭고 질투보다 더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말은 다시 질투보다 더 까다롭고 더 파악하기 어려운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얘가 가장 어렵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최상급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비교급을 썼어.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비교급을 활용한 최상급 표현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거를 꼭 문장을 이렇게 쓰지 않아도 얘가 가장 까다롭다라고 최상급 표현으로 표현을 해도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장을 바꿀 수 있는데 그건 지금 하진 않을게. 이건 학원에서 하자. 학원에서 수업 시간에 나한테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칠판에 적어줄게. 다음 문장 봅시다. 자, it is very difficult to actually discern. discern이라는 말은 뭐 구별하다, 식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별하는 건 되게 어렵다. 질투를. That motivates people's action. 사람들의 행동에 동기부여를 하는 질투를 구별하는 건 사실 어렵다. 까다롭다고 했잖아.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지. 이유는 이러한 파악하기 어려움에 대한 이유는 단순해. We almost never directly express the envy. 우리는 절대로 직접적으로 그 질투를, 우리가 느끼는 그 질투를 표현하지가 않거든. 내가 표현을 안 하는데 이걸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파악하기가 어렵겠지?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envy entails the admission to ourselves that. 여기서 이제 entail이라는 단어가 수반하다라고 해석하는 단어인데 해석자 한번 보면은 수반하다라고 실제로 나온다. 질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인정을 수반한다. 무슨 말이냐면 질투를 한다는 건 나 스스로도 인정한다는 거야. 이런 말이야. 됐지? 근데 어떤 인정이냐면 뭐를 인정하겠다는 거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뭐에 있어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something에 있어서 이렇게 문장 만들면 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무언가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라는 인정을 수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요 대은 동격 대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퀄 표시를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쳐보자. inferior to. 자, 뭐뭐보다 열등한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표현인데 여기서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뭐뭐보다라고 할 때 to를 써. than을 쓰지 않아. 요거 좀 신경 쓰자. 학교에서 요거를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 이거 내볼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than 쓰면 안 돼. 요거 좀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얘기를 해보면 이제 질투라는 건 뭐야?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질투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질투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할 거야. 왜냐면 싫거든. 내가 열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질투를 표현하기가 싫거든. 그러다 보니까 질투라는 그 감정을 파악하는 건 정말 까다로운 일인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자, 넘어가 볼게. 좀 지우고 할까? 자, 다음 문장 보시면 이제 딱 봐도 이제 중요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자, 나돈니가 들어갔고 but also는 생략을 했고 도치를 했는데 가주어 진주어야. 요러면 이제 이거는 뭔가 서술형 감인 거지. 이런 건 영작하시오. 혹은 뭔가 어법 문제 내기 굉장히 좋은 거지. 해석을 한번 해보면
자, 뭐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열등함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It is even worse for others to see that we are feeling this. 자, 가주어 빨간색으로 할까?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야. 그래서 훨씬 더 안 좋아. 훨씬 더 안 좋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건 더 싫어. 상황이 이해가 돼. 다시 한번 봐봐. 열등함을 인정하는 건 진짜 마음이 아픈 일이야. 근데 내가 이러한 것을 느끼고 있다고, 내가 이런 열등함을 느끼고 있다고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건 더 싫지. 진짜 짜증나는 일이지. 자, 여기서 말하는 디스는 요거야. 열등함. And so almost as soon as we experience the initial feeling of envy. 자, 그래서 거의 as soon as 뭐 하자마자 우리가 경험하자마자 그 처음에 최초의 질투의 감정을 느끼자마자 우리는 동기부여 받아. 뭐 하도록 동기부여를 받아? 그것을 그 질투의 감정을 우리 자신에게 disguise, 이게 위장하려는 동기부여를 받아. 됐지? 스스로를 속이는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 위장을 하는 건데 It is not envy we feel but unfairness at the distribution of goods or attention, resentment at this unfairness, even anger. 자, 보시면 그건 우리가 느끼는 질투가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질투가 아니고 그냥 불공평한 거야. 뭐에 있어서 불공평한 거야? 어떤 물건이나 관심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불공평한 거야. 난 질투하는 거 아니고 내가 느끼는 거 질투 아니고 물건이나 관심을 공평하지 않게 나눠주는 거야. 그리고 화가 나는 거지. 난 이런 불공평에 대해서 심지어 분노하는 거지 질투는 아니야 하면서 이거는 약간 스스로를 속인다. 인정 안 하겠다.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5번이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자, 이제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서 글쓴이가 막 얘기를 해. 질투라는 건 참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질투는 내 열등함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잘 안 하게 되고 질투를 이렇게 구별한다라고 하는 건 자꾸 빠져나가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지. 자, 질투라는 소재를 가지고 얘기하는 글이었고 중간중간 중요한 것들 분명히 보였으니까 복습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자. 36번. 자, 36번. 요 지문 같은 경우는 소재가 약간 독특한 것 같아. 처음 보는 소재 같기도 하고. 자, 일단 읽어보자. 권리인데 뭐 할 권리냐면 잊혀질 권리야. forget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지.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수동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잊혀질 권리야. 다른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는 거. 잊혀질 권리는 권리인데 distinct from 뭐뭐와는 다른 하지만 뭐랑 관련된 right to privacy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자, 이 문장 조금 헷갈리죠. 다시 한번 해볼게.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관련되어 있는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는 다른 이렇게 해석해. 다시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는 다른 하지만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관련이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이렇게 가면 돼. 됐지? 다음 문장. 자, among other things는 이제 다른 것들 사이에서 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다른 것들 무엇보다도 라고 해석하면 돼. 무엇보다도 다른 것들 사이에서 무엇보다도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권리인데 어떤 권리냐면 자, 이제 문장 구조를 잘 봐봐. 권리인데 투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나왔어.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박스 쳤거든. 학원에서 보통 박스 많이 치지.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어떤 권리야? 얘가 요거 할 권리야. 이런 패턴으로 해석을 할 거야. 얘가 요거 할 권리야. 해보자. 자, 전통적으로 보호받는다 또는 개인적이다 라고 여겨지는 정보가 다시 보호받는 혹은 개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정보들이 드러나지 않을 권리야.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해할 수 있겠지? 드러나지 않을 권리야.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우선은 투부정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앞에 not을 붙였다. 이건 어렵지 않아. 근데 투부정사를 수동으로 이렇게 썼다라는 거는 어법으로 분명히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 정보가 information이 리빌 되어지지 않을 권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수동 표현을 써야 한다. 놓치지 마시고. 자, 대조적으로 잊혀질 권리는 can be applied to information, 어떤 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데 그 정보는 that has been in the public domain, 대중의 영역에 있어 왔던, 대중적인 영역에 있어 왔던 정보에 적용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잊혀질 권리. 자, 생각을 해봐.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내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글쓴이는 잊혀질 권리도 있대.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사람들이 잊어버려야 하는 권리도 있대.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사람들이 좀 잊어줬으면 좋겠어 하는 권리가 나한테 있다는 거지. 근데 잊혀질 권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보에 적용되는 거냐면 이미 대중적인 영역에 있었던,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미 대중적인 영역에 있었던 정보에 적용이 되는 거야. 근데 다시 사생활의 권리는 뭐야? 사생활의 권리는 뭐냐면 내 개인적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을 권리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지.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애초에 사람들이 모르는 약간 숨겨져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드러내지 않고 싶은 게 사생활의 권리인 거고, 됐지? 잊혀질 권리는 이미 다 노출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좀 잊어줬으면 좋겠는 권리인 거야. 그러니까 완전 개념이 다른 거지. 그렇기 때문에 in contrast를 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하겠다. 어법 문제나 뭐 어떤 간접 쓰기 같은 유형으로 내기에 좋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The right to be forgotten, 잊혀질 권리는, 글이 되게 재밌지. 잊혀질 권리는 굉장히 넓게 포함하고 있어. 뭐를? The right of an individual not to be forever defined by information from a specific point in time. 자, 권리인데 어떤 사람의 권리인데 뭐 하지 않을 권리냐면 이렇게 꾸밀 거야. 뭐 하지 않을 권리냐면 영원히 정의되어지지 않을 권리야. 정보에 의해서 어디로부터? 어떤 특정한 포인트로부터. 자, 다시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 자, 내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할 때 내가 이때 범죄를 저질렀어. 사람들이 다 알아. 내가 이제 범죄자인 거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잊혀질 권리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요 시간 이후로 사람들이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로 나를 정의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인 거야. 다시, 내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로 사람들이 나한테 나쁜 놈아 라고 정의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잖아. 그치? 나는 죄는 죄지만 그거 가지고 내가 판단되진 않았으면 좋겠거든. 앞으로 착하게 살 거거든. 이런 거거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간부터 그 정보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로 내가 영원히 정의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권리인 거야. 자, 난 설명할 만큼 했다. 여기까지 했는데 이해 안 되면 학원에서 다시 물어보자.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까도 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 투부정사 부정하기 위해서 not 붙였고 수동태지, 수동태. 다음 거. 한 가지 모티베이션은, 그러한 권리에 대한 한 가지 모티베이션은 뭐냐면 allow individuals to move on. 어떤 사람들이 move on, 이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들의 삶에서. 그치? 사람들이 자꾸 얘 나쁜 놈아 이러면은 나는 이제 못 살잖아. 너무 사는 게 힘들잖아. 그래서 그 권리라는 건 그 사람이 그래도 살 수 있게는 해주는 거야. 그리고 정의되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야.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어떤 인생의 특정한 기간에 의해서 정의되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이제 allow individual to move on 해가지고 미래지향이라서 여기 투부정사 썼다. 요건 알겠지. 근데 여기 하고 여기 병렬입니다. to 플러스 동사원형과 동사원형의 병렬이야. 됐지? 이런 거 좀 체크하시고. 자, 예를 들어서
It has long been recognized in some countries such as the UK and France that 해가지고 it that입니다. 저 괄호를 먼저 묶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UK면 영국이지. 예를 들어서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어떤 국가들에서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어. 인정되어 왔어. 뭐가 인정되어 왔어? 심지어 과거 크리미널 컨빅션이라고 하면은 유죄 선고라고 해석하면 될 거야. 해석지에 보면은 범죄 유죄 판결이라고 써 있어. 범죄 유죄 판결. 다시. 심지어 과거에 그 유죄 판결들이 should eventually be spent. 결국에 가서는 소모되어야 해. 여기서 말하는 소모된다는 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너는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도 좋아. 요걸 이제 소모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영향을 주지 않아야 돼. 그 사람의 인생에. 이런 말이겠지.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어떤 국가들에서는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어. 심지어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았어도 그거 유죄 판결 다 소모되어야 하고 그 사람의 인생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면 안 돼라고 인정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자, 보시면 이제 유죄 판결이라는 건 소모가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태를 썼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병렬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should be spent, should not continue to affect 이렇게 가는 거겠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얘하고 병렬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거의 끝났다. 자, despite the reason for support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자, 뭐에도 불구하고 잊혀질 권리를 지지하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잊혀질 권리를 지지하는 그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the right to be forgotten. 잊혀질 권리는 때때로는 갈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다른 것들하고. 그러니까 약간 역점 느낌이지. 잊혀질 권리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 잊혀질 권리라는 게 다른 권리하고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ormal exceptions. 뭐라고 할까? 공식적인 예외라고 해석을 해볼까? 공식적인 예외는 때때로 만들어져. 안보, 뭐 보안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공중보건의 이유에서 예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 예외라고 하는 거는 잊혀질 권리 인정 안 해주는 걸 말하는 거겠지.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근데 이게 지금 36번이면 아마 글의 순서 문제로 출제가 됐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봐봐. 요 문장이 전환점이야. 어떤 의미에서 전환점이었냐면 지금 위에서까지는 계속 이제 잊혀질 권리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계속 설명을 하다가, 근데 잊혀질 권리를 서포트하는 리즌도 분명히 있긴 한데 때때로는 잊혀질 권리랑 뭔가 다른 거랑 충돌해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야. 야, 그럼 여기가 이제 전환점이잖아. 그러면 요 문장을 어디다 집어넣으면 좋냐 하는 문장 삽입 문제도 충분히 가능하고, 나는 그렇게도 낼 거라고 생각을 해. 내가 출제자면 난 내겠다. 알겠지? 자, 기억하고 틀리지 맙시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